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니오, 샤오퐁, 리오토의 주가가 11월 말을 기준으로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외국 회사 문책법 책임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것인데요. 오늘은 미국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삼형제 니오, 샤오퐁, 리오토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지금 구매해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가를 보시면 전기차 섹터 대장주인 테슬라의 주가도 11월 말에는 조금 주춤했었으나 재반등해 상장 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법안이 통과한 12월 2일 기준으로 중국 전기차들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의 중국 제재가 원인이 되어서 주가가 하락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요인이지요. 중국에서 매년 판매되는 자동차는 미국과 유럽을 합친 양과 유사한 연간 3천만 대가 팔리는 글로벌 1등 시장입니다. 니오, 샤오퐁, 리오토 투자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각 기업에 투자한 중국 1등 기업인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이 든든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창업 이후 수익이 한 번도 나지 않았지만 가능한 주가 상승이었습니다. 니오, 샤오퐁, 리오토를 보면 왜 이 기업에 투자했을까요?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보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설립 이후 적자이고 폭스바겐 일본차, 기존의 내연기관차도 중국 구기업과 합작해서 중국 내에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왜 이 신생기업들의 시총이 64조, 40조, 27조나 되는 것일까요? 대다수 투자자들이 이 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이들 기업 뒤에 중국 IT 대표 기업들이 포진해서 지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텐센트, 알리바바만 해도 한국 삼성전자 시총의 2배가 넘지요. 니오는 텐센트가 공식적으로 12.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텐센트의 투자회사와 텐센트 CEO 마하턴까지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텐센트의 지분 비중이 50% 이상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텐센트 자회사입니다. 샤오퐁 또한 알리바바가 13.3%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합작사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항상 가져왔던 알리바바의 경영 방식을 보면 13%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리오토의 지분을 23.3% 가지고 있는 메이투안은 중국 배달앱 1등 기업으로서 텐센트가 메이투안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리오토나 니오는 텐센트계 기업이고 샤오퐁은 알리바바계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기업 모두 유동 비율을 보면 매우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전 영상에도 많이 분석했지만 중국 IT 업계는 텐센트와 알리바바 두 개의 공룡 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국 주식 시장의 흐름 또한 이 두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고 상하이에 상장된 국유 기업은 현상 유지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자본이 이 두 기업이 투자한 기업으로 옮겨 다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중국 IT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텐센트, 알리바바가 기존의 산업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SNS, 게임, 유통, 물류, 전자상거래, 편의점까지 전기차는 이 두 기업의 마지막 승부처가 될 듯합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VC 투자 방식은 매우 다른데요. 텐센트는 유망 기업에게 투자할 때는 지분만 투자하고 의결권은 최소한으로 가져와서 유니콘 기업들의 강점을 최고로 끌어올립니다. 니오의 배터리 교환, 출장, 충전 서비스만 봐도 발상을 바꾸는 혁신이 보입니다. 대신 알리바바는 지분도 투자하지만 의결권을 과반수 이상 가져오는 합병 형식의 투자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도 개발도상국이고 경영권과 주주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받으면 개인 돈으로 생각하는 리스크를 알리바바는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텐센트가 투자한 유니콘 기업의 성과가 더 좋습니다. 오랜 VC 투자 경험으로 니오뿐만 아니라 핀토도, 빌리빌리 등 이전 영상이 20배 오르는 중국 기업 분석 영상을 참고하시면 텐센트 벤처 투자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듯 합니다. 본격적으로 기업을 분석하면 우선 경영자는 우수한가? 각 기업의 창업자의 공통점은 IT 생태계의 초고수이지 자동차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니오의 이비는 경대학 문과 엘리트 출신이고 리오토의 이상이 창업한 오토원과 1, 2위를 다투는 온라인 자동차 판매 홈페이지 CEO 출신입니다. 한국과 같이
유튜브로 자동차를 비교할 수 없는 14억 인구의 중국 온라인 자동차 판매에서 온라인 자동차 판매 홈페이지의 힘은 엄청납니다. 추천하는 것만으로도 차량 판매의 순위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이빈의 비트오토는 나스닥에 상장되었지만 상장 폐지되었고 텐센트의 투자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면서 니오를 창업하였습니다. 샤오퐁의 CEO는 컴퓨터 공학과 출신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어와 유사한 UC 브라우저를 개발해서 알리바바에 인수합병되었고 알리바바에서 근무하면서도 인정을 받아서 모바일 산업과 영상 스트리밍 분야에서 CEO를 담당했었습니다. 2017년 퇴사 후에 샤오퐁 자동차를 창업하였고 알리바바 마인과 경영진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은 인물입니다. 리오토의 이상은 고졸 출신 개발자로 81년생이고 젊은 경영자입니다. 비록 학력에서는 부족하지만 2005년에 개발한 오토홈은 중국 1등 보험회사인 평안보험이 47.4%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리오 이빈의 비트오토보다 온라인 자동차 판매에서 점유율이 높습니다. 중국 1등입니다. CEO를 보면 하나같이 온라인 생태계의 초고수들이죠. 3사의 대표 차량은 SUV 차량으로 중국 내연기관차 세단은 폭스바겐과 일본차가 가점하고 있고 전기차 세단은 테슬라 모델 3가 판매량 1등입니다. 하지만 중저가 SUV 차량 시장은 장성자동차, 장안자동차, 길리자동차, 중국산 자국차가 2천만원 내외 저가로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판매량 8위인 BYD 송은 502km가 주행 가능한 전기차로 전기차 SUV가 기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중국은 2015년부터 산하 제한 정책 폐지로 이자녀 출산이 늘어나고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레저와 여행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SUV는 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은 비싸지만 유지비 측면에서 내연기관차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리오 ES6와 리쌍의 리오는 2020년 SUV 고급 세단 판매 8위 9위로 순수 전기차로서 리오가 SUV 차량 판매 1위입니다. 리오의 대표적인 차량은 SUV ES6가 있고 2020년 7월에 출시된 쿠페형 SUV EC6가 메인입니다. 경쟁 모델인 테슬라의 모델 Y가 2021년 초부터 납품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장에 공격적으로 SUV 차량 위주로 판매를 시작하였고 2021년에 세단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샤오퐁은 소형 SUV G3와 세단 P7이 대표 차량으로 P7은 긴 주행거리가 장점입니다. 리오 샤오퐁은 가격대별로 차량의 성능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수록 기본 옵션도 달라지고 배터리가 차량 가격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수록 배터리 성능과 주행거리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에서 사용하기에는 최저 옵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오토의 리오는 대형 SUV로 순수 전기차가 아닌 EREV 가솔린으로 전기를 충전해서 운행하는 방식의 전기차입니다. 주행거리는 800km로 가장 길고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에서 전기차와 대형 SUV라는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듯 합니다. CEO의 경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것보다 이 세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AI, 자율주행에 있습니다. 중국 AI 자율주행 1등인 바이두, 컴퓨터 글로벌 1등인 레노버, 중국 정부까지 자율주행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자율택배 배송 서비스에 있습니다. 텐센트는 B2B 찡동닷컴, C2C 핀토토를 통해 물류 자동화를 통해서 니오의 니오 파일럿이 필요하고 중국 전자상거래 1등 알리바바 또한 샤오퐁의 엑스파일럿, 메이투안도 리OS 자율주행의 육성이 절실합니다. 때문에 차량을 잘 만드는 것과 배달 운송을 위한 차량은 차이가 납니다. 상업용 자동차는 가성비가 좋으면서 자율주행이 우수하다면 미래 전자상거래의 판도는 확실히 달라질 듯 합니다. 텐센트 알리바바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있는 디디 출신 중국판 우퍼에도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한 알리바바 텐센트는 중국 최대의 라이벌 회사로 IT 업계의 마지막 종착역이 전기차 AI 자율주행에서 승자가 결국에는 중국 IT 업계를 과점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비싸고 은밀하게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죠. 텐센트 계열인 니오와 리오토는 인텔에서 설계한 모빌아이 칩을 사용하고 있고 샤오퐁은 엔비디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7, 8나노 공정이 가능한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와 협력하고 있고 그래픽 카드에서 강자이기 때문에 샤오퐁의 엑스파일럿이 좀 더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을 매수 매도할 때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차량 판매량입니다. 실적에 근거한 매수 매도가 기본이 되어야 하죠. 중경두 TV에서 테슬라, 니오, 샤오퐁, 리오토의 판매량은 매달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월별 판매량에서 10월, 12월 판매량과 1월 판매량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중국에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연말에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는데요. 대부분 전기차는 상장 기업이고 전기차 판매량은 기업의 연간 보고서 실적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연말 프로모션이 매우 많습니다. 연말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판매량이 뛰어난 기업이 내년 전기차 시장을 과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1월에 라스베가스, 런던, 상하이에 CES가 열려서 대량의 신차가 나오기 때문에 재고 소진을 위해서도 파격적인 혜택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니오의 11월까지 판매량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이 기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로 인한 하락인데요. 중국은 14억 인구로 미국과 유럽보다 인구가 많지만 소비의 핵심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입니다. 쉽게 말해 집값이 가장 비싸고 글로벌 500대 기업이 거의 모두 지점을 두고 있어서 개인 소득이 높은 지역이 중심입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도 가처분 소득이 높은 대도시를 위주로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소비가 가장 많습니다. 니오는 상하이, 베이징에서 가장 소비가 많고요. 샤오퐁의 경우 홍콩 부근의 광저우와 심천시에서 우세한 모습입니다. 리오토는 심천과 광저우에서 매우 우세하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모두 정치 경제적으로 우수한 도시지만 현재는 광저우, 심천 지역이 신흥 부자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글로벌 IT 기업과 밸류체인 기업들이 광저우에 많이 몰려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만 따져도 2018년 이후에 심천의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가처분 소득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샤오퐁은 10월 판매량이 주춤했지만 11월에 재반등했고 리오토 또한 11월에 반등하였습니다. 핵심은 2021년 판매량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파이는 계속 커지고 있고 3사 또한 신차 출시 및 세단까지 생산 예정이라서 종합적인 판매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초부터 모델 Y가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되고 예약 판매 중이라 2021년 SUV 차량에서 3사의 판매량이 꾸준히 유지될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살아남는다면 주가는 고공행진을 지속할 듯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렸던 루이싱커피가 3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부풀린 것이 밝혀져 상장 11개월 만인 지난 5월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되고 투자자가 손실을 입으면서 2020년 중순에 미 상원이 외국 기업 책임법을 통과시키고 12월 2월에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외국 기업 책임법의 법안은 전체적으로 중국 기업을 타겟에 두고 발행된 것입니다.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회계 이슈로 인한 주가 하락이 이어지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중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중국 정부의 지분 비율, 즉 국유기업 여부를 공시해야 되고 외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아서 회계의 투명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이 퇴출될 것으로 아직 중국 기업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70% 정도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법안으로 실제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대부분이 알리바바, 찡동을 포함해 IT 기업이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의 커넥션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니오, 샤오퐁, 리오토 또한 대주주가 IT 기업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로 인한 하락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이싱 같은 회계 부정으로 중국 기업 투자가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신뢰의 문제인데요. 회계 부정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신생기업에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기업은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도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미국 회계 기업에 감사를 맡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실행되고도 살아남은 중국 기업은 그만큼 주가 더 올라가고 신뢰도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3대장 기업의 리스크는 2021년 테슬라 모델 Y 양산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축소 이외에도 흑자 전환 리스크가 있습니다.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고 테슬라처럼 1%라도 수익이 나려면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얼마나 자본을 투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알리바바의 경우 2020년 11월 말에 중국 내연기관차 시장 점유율 1등인 상하이 자동차와 합작해서
지기 자동차 출시를 선포하였는데요. 샤오퐁을 포기하고 지기 자동차로 가지는 않아 보입니다. 샤오퐁은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에서 가장 우수하지만 차량 제조에서는 부족함이 많았는데요. 니오, 샤오퐁 모두 로컬 기업에게 OEM 형식으로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지기 자동차를 통해서 차량 성능까지 꾸준하게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기시면 100% 답글하니 편안하게 댓글 주시고요. 중경투TV에서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국 시장의 관점으로 분석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